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앤미 우베셀입니다. 주앤미 우베셀에서 저희 오늘은 서울 건대 입구역으로 왔습니다. 박형근 코치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이분은 작가이면서 강사이면서 코치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박형근 코치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박형근 코치님에 대해서 중요한 말들이 오갈 텐데 코치님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교 중퇴 배달부 출신 억대 연봉 강사 박현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던 건 2012년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했고요. 지금 한 14년 차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의랑 이제 코칭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강의, 코칭을 하고 있고, 김미애 작가님이랑 또 인연이 됐고, 우리 이현주 네네. 작가님이랑도 인연이 돼가지고 갑자기 또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해달라고 해서 멀리 천안에서 또 이렇게 서울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깨알 홍보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AI 강의 쪽으로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AI는 진짜 어떤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5060 분들이 꼭 써야 되는 이게 어떤 두려움, 피해야 되는 대상이, 맞서 싸워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고 어떤 누구나 자신만의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정리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도구가 AI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처음에 제가 에버노트로 그 코치님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에버노트, 자기계발, 독서법, 그리고 지금은 AI 실무까지 하고 계세요. 네네. 그 최근에 그 끊임없이 강의 주제를 그 혁신해 오셨는데요. 그 변화의 중심을 관통하는 코치님만의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한테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성공하고 싶었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책을 한 2,000권 정도 읽으면서 그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던 게 메모 습관, 독서 습관이었어요. 근데 메모를 이제 항상 기록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항상 스마트폰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잘 기록하고 싶어서 처음에 만났던 도구가 에버노트였고요. 지금 이제 에버노트보다는 노션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 관리, 첫 번째 이제 기록 관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독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책을 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했지만, 제가 이제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그런 어떤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하고자 계속 이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저는 책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적용. 그러니까 메모보다 중요한 건 적용. 그러니까 메모하고 적용하고, 책을 읽고 적용하고. 그래서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도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쓰레기다. 그러니까 배웠다면은 적용하고, 또 메모했다면 적용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항상, 그래서 저는 컨셉을 실행 코치다라고 해서 실행할 수 있게끔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이 답입니다. 맞아요. 예. 제가 봐왔던 지금 한 7년이 넘었죠. 박형근 코치님은 끊임없이 독서하고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이제 책도 나왔었는데 그 고교, 중퇴, 배달부, 연봉 1억, 메신저 대답. 네네. 이게 이제 끊임없이 내가 결핍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책 읽고 강의하고 사람들 만나서 코칭하고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이제 하게 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AI도 코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가지고 하실 것 같아요. 저도 AI 같은 경우는 참 두려움의 대상이다라고 했었는데 코치님 말을 들어보니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실행이 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책을 끊임없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늦게 꽃을 피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막 제가 하고 싶은 일, 행복한 일 찾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코치님이 일을 하시다 보면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는 너무 일상적인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중에도 내가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 멘탈이라든지 루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도 사실 이제 한 슬럼프를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또 잘 될 때가 있으면은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근데 그 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성공하는 분들을 보면은 한 번씩 다 어떤 사업의 실패나 어떤 사기나 어려움들을 겪는, 뭐 10m만 더 뛰어봐. 그분
책도 보면은 그런 10억의 빚을 지고 근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재기하는 과정들을 보면요. 성공하는 분들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날 때 반드시 하는 행동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뭘 하나요? 걷기더라고, 걷기. 아. 예, 일단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가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집에만 있으면요, 다시 이게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와서 물 한 통 들고 나와가지고 일단 걷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전부터 이제 마라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어떤 걷고 뛰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고 어떤 근력이 생기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아 나도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면은 저는 일단 나가서 걷는 것부터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죠? 저는 현관에서 신발 신는 게 제일 어려운 사람인데 그래서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헬스장을 등록해 놓으면요 끊어놓고서 몇 번 가고 안 가거든요. 맞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PT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마라톤을 운동 잘 안 하는데 마라톤을 한번 나갈 때 한 5만 원 하거든요. 그럼 결제를 해놓으면요 일단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꼴찌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가서 처음에 10km, 그 다음에 하프 마라톤 21km 이렇게 계속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뛰면서 얻는 어떤 인사이트,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 하면서 굉장히 뛰면서 눈물도 나고 아 이게 삶과 똑같구나. 중간에 걷더라도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야 되겠구나.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네,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저는 PT 끊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라톤도 일단 10km부터 이렇게 작게로 걸어도 괜찮으니까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셔서 하나씩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 어떤 일단 나가는 것부터 그러니까 헬스장도 등록해 놓고 가서 오늘 샤워만 하고 와야지. 오늘은 딱 5분만 해봐야지.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고 개선하고 개선해 나가는 거. 우선은 신발을 신어야겠네요. 신고 나가야. 일단 운동화를 사고 네, 신발을 신고 신어야? 네, 오늘 나가서 신발만 그치. 딱 끝만 묶고 그쵸. 네, 그러니까 하나씩 오늘은 나가는 거. 끝만 묶는다. 네, 이렇게 맞아요. 하고 그래 내일 한번 현관문을 열어보리라. 맞아요. 하나씩, 그렇게 하나씩. 하면 하나하나 조금씩 그리고 모든 일이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것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성공이 그냥 우상향으로 쭉 거침없이 올라가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흔한 건 아니잖아요. 와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계단에 올라갈 때 계단의 높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힘이 들고 기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사람이 계단 하나 올라가서 원하는 바를 이루거나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성공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성공 방식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코치님도 이제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서고 계시잖아요. 그 다시 일어설 때 코치님만이 아 예전 방식이 틀려졌으니까 지금 이 방법으로 수정해야지 하고 수정했던 방법과 그리고 그 수정한 방법을 행하면서 나만의 태도 그리고 가치관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뭘 잘하냐고 여쭤보니까 코치님은 넘어지는 거 잘하잖아요. 잠수 잘 타잖아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잠수 탔다가 나왔을 때 항상 했던 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걷기였고 두 번째는 약속이었어요. 사람들을 약속을 잡아서 그러니까 저도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약속을 잡으면 억지로라도 나와서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만나서 엄청난 것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분들이 나에게 물어오는 거, 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들으면서 그분한테 필요한 책, 그분한테 필요한 강의, 그분한테 필요한 어떤 사람을 계속 연결을 시켜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매일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책이나 강의나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예전에는 그냥 소개만 시켜드리고 어떤 커미션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필요한 부분을 연결시켜드리고 어떤 수익도 쉐어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통장의 잔고도 조금씩 늘어나는 네, 그런 어떤 이게 조인트 사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까지 치려고 했었어요. 1인 기업이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누구랑 같이 일하는 게 되게 부담이 됐었고 근데 지금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서로 그분에게도 이익이 되고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저는 마인드를 항상 6대4의 마인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4를 갖고 그걸 6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지속되더라고요. 예, 좀 그런 마인드로 그러니까 항상 내가 조금 더 손해봐야지라는 마인드로 가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 지금 보면 거의 10년, 5년, 10년, 뭐 15년 이런 분들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속하면 성과가 나는데 저의 단점은 이게 숨는다는 거. 그걸 이제 혼자 했기 때문에 숨었다는 거. 이젠 조직이 돼서 숨을 수 없다는 거. 같이 하십시오, 같이. 네네. 아, 네, 맞아요. 제가 본 박형원 코치님은 다 줬었어요. 이제 책도 읽고 독서 모임 하면 배워서 남주자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근데 한 번도 내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참 좋게 보고 따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스승인 이윤대 사부님까지 만나게 된 건데 지금 이렇게 중간에 이제 잠수 타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다시 한번 내 꿈을 다지기 위해서 이제 잠깐 쉬었다 가는 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잘하는 게 있네요. 현관에서 신발은 못 신지만 당근 모임에 나가요. 당근 모임? 네, 요즘에 당근의 모임이 너무 활성화돼서 가까이 있는 동네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코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속을 잡아요. 약속을 잡아서 미리 한두 시간 먼저 나가서 제 일을 처리하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두 시간 일을 처리하고 다시 집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걷지는 못해요. 걷는 모임을 그래서 잠깐 가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모임에 참여하면요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책을 읽고 싶잖아요. 지금 일요일 저녁에도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책을 읽고 싶으면요, 전 독서 모임을 만들어요. 걷기 모임을 만드시면 돼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신발끈을 묶고 몇 번 나갔다 들어왔다를 해본 다음에 이제 정말 모임을 운영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모임을 만들고 초대해 아니에요. 공지를 올리잖아요. 공지를 올리면요 준비하게 돼요. 그런가요? 네, 네. 그렇지, 맞아. 네. 완벽한 준비는 없습니다. 맞아요. 일단 시작하고 개선하고 네. 저의 방식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머리로 알고 있는 거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랑 행동하는 건 정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야지만 뭔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하나 책을 많이 여쭤보고 읽어서 싶은 게 그래요. 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에 AI 시대라서 저희가 글 쓴다, 책 쓴다, 뭐 강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AI가 다 해주잖아. 맞아. 뭘 굳이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해. 이런 말 정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네, 코치님이 독서 모임도 하고 이렇게 메모도 하고 기록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코치님 생각하시기에 그것들이 아날로그가 갖는 힘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시대일수록 저는 더 중요한 거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06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60 분들이 AI를 써야 되는 거는 AI는 어떤 지적 정보, 지식은 전해줄 수 있지만 그런 경험들은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거죠. 실제 현장에서 AI가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공감이라든지 어떤 따뜻함,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AI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같이 웃고 떠들고 이런 부분은 AI는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갈수록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계 마케팅.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지, 많은 분들에게 뭐를 제공해야지 했다라면은 한 사람 뒤에는 250명이 있다는 것처럼 저는 시간이 많다고 하면은 계속 사람들을 1대1로 많이 만나서 돕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AI 시대의 생존 전략이 아닌가 좀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 독서, 결국에는 AI 시대가 되면서 아이들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게 결국에는 문해력이거든요. 그러면 문해력이 있는 사람의 AI를 쓰는 것과 문해력이 없는 사람의 AI를 쓰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독서라는 거예요. 아날로그 독서. 그리고 기록하는 거, 메모하는 거, 생각의 힘. 근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검색만 해요. 그냥 물어보기만 해요. 애한테 찾아줘. 이러다 보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어떤 독서의 중요성, 메모의 중요성, 좀 어떤 아날로그의 중요성. 저 같은 경우도 뭐 아이패드도 있고 뭐 컴퓨터도 있지만은 그 미국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학생들한테 시험 공부를 노트북으로 했을 때와 종이 위에 했었을 때 어떤 게 시험 결과가 더 좋았을까요? 종이 위에? 맞아요. 종이 위에 쓰면요, 몇만 가닥의 뇌신경이 연결되어서 활성화가 되어서 더 많은 기록을 하지만 노트북으로 기록하면은 이 일부의 뇌만 활성화되어서 기억의 정보량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의 중요성, 그래서 반드시 펜과 종이, 그 다음에 아날로그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I 시대일수록.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손으로 쓰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내가 말하는 걸 내가 귀로 듣는 그쵸. 거잖아요. 머리로 굉장히 받아들이고. 중요해요. 이 오감을 활용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하고 이게 내 몸에 직접 그 정보가 내 것이 되는 것까지는 시간이 체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걸 매일 꾸준히 반복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맞아요.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꾸준하게 해 나가는 거. 네. 꾸준함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릿이죠, 그릿. 그렇죠. 네, 코치님도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일어나셨으니까 지금처럼 꾸준하게 1대1로 사람들 만나서 좋은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AI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강의도 AI에 관련된 강의가 굉장히 많고, 아까 이현주 코치님도 말했지만, 당근, 이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AI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수없이 많은데, 지금 그 코치님이 하시는 AI 실무 원데이 클래스는 그 강의들하고 어떤 차별화를 두어서 사람들한테 전파하는지 그 소식을 알고 싶어요. 사실 유튜브나 이제 찾아보면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뭐 어디 대학 나왔냐 얘기하면은 저는 유튜브 대학 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 보고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유튜브 보고서 버튼이 여기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되는데 이거를 못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사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도 뭐 어떤 AI 초보지만 어떤 왕기초 분들을 위해서 딱 오시면은 노트북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오면은 이제 설치하고 가입부터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씩 차근히 하다 보면은요, 그분들 어떤 두려움을 깨는 그냥 막연하게 어떤 챗GPT라는 건 알지만 이걸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작. 그리고 이미지, 내용 넣으면 그냥 이미지 뚝딱 만들어주는데 그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자신 있는 거는 누구보다 쉽게 설명하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강생분들이 70대, 80대 되신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너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린다. 그리고 저는 수업이 끝나면은 녹화본도 다 제공해드려요. 그리고 하실 수 있게끔. 저는 그분들이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시게끔 도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강의가 연결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얼굴이 환해요. 전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얼굴이 환한데 그 이유가 조명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가르쳐준 부분을 그 사람들이 그 버튼을 누르고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점을 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요. 아니요, 1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1부, 2부로 나눠서 할까요? 네. 마지막에 이거 아니고 뭐- 네. 여기 있어. 네, 그러네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맞히고 싶어서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1부, 1부로 나눠서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주앤미 우베셀이라는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제가 이거를 기획해서 만들 때가, 저도 초보 작가이기 때문에, 초보 작가분들이 책을 홍보하고 싶은데,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홍보하세요 라는 건 있어도, 직접 작가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야 되겠다. 왕초보가 정말 초보한테 이렇게 도움을 좀 주고 싶다라는 그런 기획에서 만들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혹시라도 꼭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떤 책을 저는 그거였어요. 책이 첫 번째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두 번째 책도 쓰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거든요. 많은 분들은 책이 써진 다음에 홍보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책 쓰는 과정, 프로세스 이코노미라고 해서 책 쓰는 과정을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SNS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어떤 블로그, SNS는 또 다다익선이다. 어떤 블로그, 인스타, 스레드, 유튜브 뭐 다 할 수 없겠지만 나에게 맞는 채널이 있거든요. 나는 말하는 게 좋다 하시면 유튜브나 인스타를 하시면 좋겠고요. 나는 얼굴이 노출되거나 말하는 게 힘들다면 어떤 스레드나 블로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책 쓰는 과정을 공유를 하신 다음에 나 이렇게 책이 나왔어요 하면요. 그분들이 구매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젠 1인 미디어 시대라는 요즘에 TV 잘 안 보잖아요. 광고 잘 안 보잖아요. 누구나 연예인들도 다 유튜브 하잖아요. 그럼 연예인을 볼 사람도 있고요. 내가 유튜브 한다고 누가 볼까? 내가 인스타 한다고 누가 볼까?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카메라 유튜브 키신 다음에 우리는 검색 버튼을 누르잖아요. 가운데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누르세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올려보세요. 그렇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편집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개선해 나가면요. 더 좋은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나 일단 시작해보자. 블로그 하나라도 시작해보자. 유튜브 하나라도 시작해보자. 그걸 돕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코치님이 저희 채널을 홍보해 주셨네요. 저희가 일단 시작했습니다. 기술 있거나 잘하거나 그래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점점 나아지시는 것 같은데? 정말 네. 플러스 버튼을 누르기만 했습니다.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냥 겁내지 마시고 아 이런 사람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에요. 코치님이 주저앉았었어요. 근데 다시 일어서셨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코치님처럼 주저앉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코치님이 선배로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다.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꽃마다 피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 아시는 작가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겨울, 봄, 여름, 가을.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라면은 반드시 또 인생이 나아질 때가 있어요. 터널의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힘들더라도 잠깐 넘어져도 괜찮아요. 잠깐 쉬어도 괜찮아요. 높이 뛰기 위해서 주저앉았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그 시간을 조금씩 당기면 좋겠죠.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저는 첫 번째는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의 요즘 아티스트 웨이 책 읽으면서 모닝 페이지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끄적끄적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써보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 때문에 내가 넘어졌는지, 나의 상황에 대해서 다 쓰다 보면요. 어떤 코칭을 받고 상담을 받고 막 그런 것도 좋지만 일단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 위에 나의 상황을 써보는 거 먼저 추천해드리고요. 두 번째 나가서 걷는 거. 네. 저도 나가서 걷기가 잘 안 되니까 일단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헬스장 가가지고 조금씩 아 너무 가기 싫으면 오늘 가서 샤워만 하고 오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근력이 생겼고요. 그래서 다시 나오게 되었고요. 근데 세 번째는 만남을 잡았어요. 계속. 만남을 잡고 만나다 보니까 계속 좋은 분,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 그러니까 멘토도 우리는 거인의 어깨를 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인도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의 고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또 계속 좋은 분들 연결이 돼서 조금씩 일이 풀려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도 이제 주저앉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끄적끄적 해보고,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써보고, 아, 나를 객관적으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걷는 걸 싫어해요. 두 분 다 오늘 한나라도 그렇게 걷는 걸 싫어하는데 저는 그냥 음악을 들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멍하니 이렇게 있으면서 조금 편안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나가기 싫어하니까 전화해서 뭐 하냐. 그리고 오늘 요즘에 좀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 주고받았던데 그 주고받은 이야기를 가지고 또 글을 썼어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내가 다시 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코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 인생에 정답은 없지만 내가 이런 거를 가지고 헤쳐나가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일어나셔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봐온 게 있다 보니까 다시 무엇인가 해낼 수 있겠구나. 근데 지금이 더 멋있습니다. 눈썹을 했어요, 눈썹. 그 말씀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거인도 고민이 있다. 실은 맞아요.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겠어.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우선 하거든요. 뭐 나처럼 내 고민이 가장 크잖아요. 사실 그쵸, 가장 맞아요. 크고 무겁고 가장 많이 아프죠. 근데 그거에 매몰돼서 밖으로 나올 생각을 전혀 못 하는데 나온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보고 깨닫고 그 사람처럼 한번 해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계속해서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결이 있고 좋은 맞아요. 에너지는 맞아요. 좋은 에너지끼리 모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제가 천안으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이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게 사실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로. 그 기간이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지 사실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 넘어졌던 순간, 또는 처음에 잘 나갔었던 순간, 정말 뜻하지 않게 내가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뭐 억대로 이렇게 수강료를 받고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오뚜기처럼 오뚜기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근데 반드시 쓰러지는 시간이 있었을 건데 그 시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 뭐 박형근 코치님을 많이 알고 있진 않지만 몇 번 뵀을 때는 정말 조용하세요. 두 번 뵌 것 같은데. 정말 조용하신데 지금처럼 이렇게 열성적으로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어요. 제가 옆에서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카메라 키면 말 잘합니다. 그런가요? 근데 스스로에게 어떤 다짐과 격려의 말을 좀 해주고 싶은지 앞으로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았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으신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또 울컥한데. 그러니까 계속 저는 저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항상 우리 가족을 돌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좀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내 것도 좀 챙기자. 그리고 우리 가족도 좀 챙기자. 그런 게 조금 생겼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말이 안전한 울타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결 얘기하셨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제 수강생분이 코치님 환불해주세요. 코치님이랑 저랑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몇 년 동안 저의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인정의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댓글이 부정적인 댓글이 하나 달리면 얼마 전에도 비읍 시읒이라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구나 나는. 그걸 알고 나니까 제가 그 댓글을 고정을 해놨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관심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를 좋아하고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하고만 사랑해도 시간은 부족하구나. 맞아요. 그거를 조금씩 깨닫고 이제는 조금 안전한 울타리, 제가 이제 독서 모임도 계속 운영하고 이런 코칭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안전한 울타리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글을 쓰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저도 밖으로 향했던 에너지가 안으로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으로 오고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네, 양파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상황이 달라지고 뭔가 만난 사람이 달라지면 제 안에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거는 제가 정말 구멍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노란색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은 사람이고 숭숭 뚫려서 부족하고 뭔가 어설픈 사람인데 제 주변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요. 이제 자랑이지만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오는 거다.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아까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 사람은 어쩌면 가는 게 더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끝까지 버티다가 나에 대해서 나는 괜찮은데 어떤 나쁜 말을 하고 다닐지 나중에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간다라고 하면 정말 쿨하게 보내주고 다시 오면 또 쿨하게 받아줄 수 있는 거. 그런 내면의 힘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드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코치님이 그렇게 지금 정말 더 점점 단단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자주 뵙고 좋은 영향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저희 주앤미 우베스의 구독자분들께 이 얘기만큼은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끝인사랑 더불어 그런 말씀 좀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항상 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아놓고 그 목표를 도달하면은 저를 인정을 해줬고 그 목표를 도달하지 못하면 굉장히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는데 다 어떤 계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어떤 작게라도 나를 스스로 인정하고 나를 스스로 칭찬하고 누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신뢰 이게 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한 울타리 어떤 모임 혼자서는 힘든 것 같아요. 지속하기가 어떤 커뮤니티 속에 내가 들어가거나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저는 독서와 기록은 아무리 AI 시대가 발전하더라도 요거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록하시고
독서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모두 다 지금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하고 계신 어떤 일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AI로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박형근 코치님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르기만 하면 된다고 친절하고 정말 쉬운 말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혹시 주현미 우베셀 구독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박형근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0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출연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현미 우베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